네, 설 연휴 이후에 증시가 받아든 거는 세뱃돈이 아니라 악재들 뿐이었습니다. 호재의 멸종이라고 표현될 만큼 유가와 일본 증시 급락까지 악재가 첩첩산중 쌓여 있습니다. 오늘장에 좀 호된 설 연휴 후유증을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선물에서 수급까지 같이 꼬이면서 오늘 출구를 찾지 못한 증시가 고꾸라졌습니다. 마감가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 하락분을 오늘 하루에 모두 다 반영을 합니다. 주가 시작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곤두박질치면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악화됐는데요. 마감 주가는 1860선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1861.54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보다는 2.9% 무려 56포인트나 내주면서 이번 주 목요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함께 보실까요? 개장부터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1870선 위에서 약간 시작이 됐지만 여러 번 좀 몸을 낮춘 움직임, 10시 구간 전에 한번 좀 지수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1시 반 구간을 넣어놓으면서 1860선도 이탈을 했었습니다. 1858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60선을 겨우 회복을 하면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밀려난 구간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수급주들의 역시 움직임도 안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성공단을 전면 가동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1,730억 원이 기록이 됐고요. 막판에 기관이 매수 전환한 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다가 오후 1시 반 구간에 장주 저점이 나오면서 1860선에 이탈했는데요. 바로 그 구간에서 기관이 매수 전환이 됐고요. 아마도 지수밴드 하단을 1860포인트 정도로 인식한 듯한 포지션, 오늘 연계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약간의 사자 포지션이었고요. 428억 원의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네, 수급주체들의 섹터에 대한 시각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을 집중적으로 받아낸 섹터가 바로 IT였고요. 기관이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온 쪽이 금융업종이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전업종 가운데서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가 분위기가 더 안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구간에서 기관 쪽에서 금융주를 사담았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 전업종 하락으로 오늘 마감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중에서도 금융업종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와 동조화가 되면서 증권업종이 오늘 전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밀린 업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점검해 보실까요? 네, 오늘 하락업종이 증권업종으로 나옵니다. 5.57%의 급락권, 은행업종도 분위기가 같이 안 좋았고요. 제약주가 또 오늘 많이 밀립니다. 4.7%, 서비스와 건설업종, 운수창고 업종도 모두 다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특징은 금융주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증권주와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의 낙폭이 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일정 정도의 반등을 줬던 낙폭과대주가 오늘 장에서는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증권주 가운데서는 사이즈가 큰 대형주들이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이 무려 8%나 급락을 했고요. 보시면은 삼성현대, 대신증권까지 지금 6% 내외 급락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은행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기업은행의 순매도 1위,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낙폭이 조금 비교적 크게 나온 상황이고요. 건설주가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을 주다가 오늘 장에서는 막혔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다 밀렸고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주 3인봉도 일제 하락입니다. 특히 SOL의 낙폭이 컸는데요. 8% 넘는 급락권의 마감입니다. KB금융부터 지금 LG유플러스까지는 오늘장의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경신한 종목들 4종목을 좀 링크를 해봤는데요. 베이직하우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6% 넘게 급락했고요. LG유플러스도 실적이 안 좋았죠. 2% 넘게 하락권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200위권 내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그리고 오른 종목들을 모두 다 모아서 랭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좀 특징군으로 묶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오늘 KTNG와 강원랜드가 외국인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창구를 보신다면 또 확인이 되시겠는데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메릴린치, 모간서울 그리고 CS증권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잡히면서 수급적으로 견조했던 두 종목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그리고 롯데제과, 농심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분으로 움직입니다. 농심이나 롯데제과는 거의 지금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움직임이 오늘 장에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20% 지난주에 급락했던 거 다들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 넘게 급락을 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강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이천의 골프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급락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낙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도 나오는데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홈쇼핑이 보통주 한 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 오늘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0.4% 강보합권 정도에서 오늘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당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사상 최대로 하락 종목이 나오면서 거의 10개 종목 가운데서 9개 종목이 오늘 파란불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보시면 긴 장대 음봉이 출현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650선 아랫단에서 마감이 되면서 647.6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본봉 차트 함께 보신다면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파락으로 오늘 출발이 나왔고요. 하지만 역시 또 시작에 불과한 움직임, 시간이 가면서 낙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한 12시 구간까지는 그래도 660선 라인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면서 좀 추가적인 하락의 저지가 될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 번 더 크게 몸을 낮췄습니다. 650선에 이탈하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고요. 마지막까지 분위기 전혀 돌리지 못하고 당주 저점에서 그대로 마감 기록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을 오늘 받아내는데요. 기관은 지난 거래일에서도 9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까지 1,3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물 추리하면서 이틀만 해도 벌써 2,0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 금액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외국인 쪽에서도 상당히 크게 매도 금액이 출현이 됐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좀 받아내면서 2,4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도가 1,000억 원 이상 나온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집중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오늘 많이 팔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수수 급락을 했습니다. 하락 섹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역시 전업 중에 하락권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가장 부진했던 sek터가 인터넷으로 기록이 됩니다. 7% 가까운 급락권이고요. 소프트웨어, 섬유 의류 업종,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6% 내외 급락세가 전개됐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펌투스만 조금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호재가 있었지만 워낙에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장에 호재가 빛을 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한 장중의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오늘 5% 넘는 급락권으로 마감이 됩니다. 장중에는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관절염 자문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1명이 FDA 쪽에 모든 좀 승인을 내라고 램시마에 대해서 승인을 내라는 권고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차익 매물소화하면서 5%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신다면은 오늘 장에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었던 쪽이 컴투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버틴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7% 넘는 하락세. CJ ENM도 8% 넘게 급락했고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리면서 총 상위 종목군 안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톡스가 7.8%, 바이로메드 8% 역시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호미팜도 8.2% 조정받으면서 33,950원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뉴스 때문에 상당히 연휴에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또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방산주가 오늘 급등했고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하면서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에도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일단 방산주 보신다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된 종목들 빅텍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퍼스텍도 7% 넘게 올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유니더스가 연일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4.7%나 급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형솔루텍의 경우 23% 넘게 등락했습니다. 네, 선물지수도 오늘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장주 저점 라인의 움직임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사만물이 2.7% 급락하면서 227.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침없이 지금 매도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거의 9천 계약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쪽에서 방어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4천 계약대, 개인 쪽에서도 3천 계약 이상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